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거나 간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상해를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중상해로 인정을 받아야 중과실 사고라든지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보호자분들이 경찰에 중상해 관련 절차를 요청해서 경찰에서 병원으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사가 중상해 소견서를 작성해야지만 중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병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시면 그때부터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하에 간병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가족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은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되는데 간병인도 그 병원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중에 막 전화를 해서 고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면접을 먼저 보셔야 돼요. 체의 변경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해주는 간병인을 만나야 하고 초반에 잘못 만나면 욕창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정말 위해줄 수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인지를 직접 한번 보시고 말씀도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고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간병인한테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고 계좌이체를 하세요. 소송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이체 내역이 남아야 되니까 계좌이체를 하시고 나중에 간병인이랑 이제 헤어질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간 간병을 하고 얼마를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그 영수증을 받아서 차곡차곡 A4지나 공책에 붙여두시면 관리가 훨씬 편하고 나중에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줄 때도 분실된 것 없이 체크가 모두 가능해요. 세 번째는 의료용품 영수증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계시면 기저귀라든지 욕창 방지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물품 비용의 경우에는 지불 보증이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영수증을 싹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되는데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계속 그런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영수증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영수증이라도 편의점이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는데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색이 바래고 잉크가 날아가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영수증을 공책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딱풀로 다 붙여가지고 월별로 항목별로 정리를 하시면은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불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게 제출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기 회사하고 보험회사를 바로 연결시켜주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의료기기 쪽으로 그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균들이 일반 사람한테는 전파가 잘 안 되는데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끼리는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따로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A라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여기서 그런 균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격리실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셔야 돼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위주로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지금 환자가 이런 상황이고 균에 감염되어 있는데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시고요. 있다고 하시면 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간병비 부담 줄이기입니다. 자, 보통 하루에 우리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뭐 기저귀값, 그다음에 석션기구 같은 이런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고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돈의 경우에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 돈으로 먼저 뭐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면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은 첫 번째로 보험사에 가지급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개인보험이 있다면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개호 환자들의 경우 거의 80% 이상 장애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망 위험 시에는 신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개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환자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 계신다는 전제하에 합의 진행이 되어야지만 강병비를 여명 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호 사건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시는 게 그 간병비인데, 만약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없이 종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사망이 예상되는 때에는 조금 빨리 합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가는 빈도가 조금씩 자주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욕창이 심해서 뭔가 균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그 항생제 내성으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식이 혼미한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항생제가 안 듣고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 때문에 사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을 저희한테 위임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착수금을 내야 되고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착수금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무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을 받는 곳이 많은데 저희는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치료하고 간병하면서 생계도 어려울 텐데 착수금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의도에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성공보수 형식으로 5%에서 10%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에 금전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교통사고로 위기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